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안철수와 금태섭의 후보 경선에서 안철수가 이겨서 안철수가 선출이 됐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축하하는 아름다운 경선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이제 안철수가 그러니까 제3지대 후보 경선 야권의 국민의힘 바깥에서는 안철수로 뽑혔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은 오는 4일 결정이 됩니다. 나경원이냐 오세훈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됐든 4일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끝나면 야권 전체 후보 단일화가 바로 본격이 시작이 돼서 오는 10일쯤이면 이제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8일부터 후보 등록이니까 그 전에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호는 몇 번으로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완료가 됩니다. 박영선이냐 우상호냐인데 박영선으로 후보 경선이 박영선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완전히 이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야권에서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월 보궐선거 전에 사퇴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4월 본거 이후에 사퇴를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윤석열 개인으로나 또 전체 야권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가 이제 제3지대에서 승리를 하면서 국민의힘 쪽 이제 후보 선출 남겨두고 김종인 위원장이 중요한 얘기들을 최근에 했습니다. 첫째, 4월 보궐선거 전에 자신은 사라질 수도 있다. 또 그게 꼭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호가 2번이 됐든 4번이 됐든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4월 보궐선거는 야권 전체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 운동 자체도.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가령 기호 4번으로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쪽으로 됐을 경우에 기호 4번으로 갈 때 국민의힘 쪽 당원들이 모두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에 들어갔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안철수 쪽이 받아들이지 힘든 그런 제안들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안철수 쪽에서도 기호는 4번이면 좋겠는데 공동선대위는 꾸리자 야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쪽의 유승민 의원 등은 기호는 2번이 좋지 않겠느냐. 근데 당장 지금 합당이 어렵다면 합당 약속이라도 하자. 지금 전체가 야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만큼 또 이게 더 나아가서 보궐선거 이후에 대선을 겨냥해서 야권 전체가 합치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보궐선거에서부터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선대위를 만들자. 이거 선대위를 만들어서 기호 지금 2번이냐 4번이냐는 전 그렇게 이미 중요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는 야권 전체 후보 단일화, 야권 전체 더 나아가서 야권 전체가 이제 한 틀에서 만나 모인다.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대선에서 그게 이제 대세가 된 만큼 이제는 안철수가 기호 2번을 해도 안철수가 우려했던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그게 많이 반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호 2번을 달아도 합당이나 대통합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다면 기호 2번이냐 4번이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 큰 틀을 만드는 그 바탕으로 공동선대위, 야권 전체 선대위를 만들면 분위기는 글로 간다.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자신의 사퇴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나설 정도로 이제는 야권 통합 쪽으로 간다면 자기 역할이 없어진다면 자기도 거취를 결정하겠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이 됐든 나경원이 됐든 누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누가 되든 그 국민의힘 후보도 야권 전체의 후보, 야권 틀 전체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더라도 안철수 쪽이 도와야 하고, 안철수가 이기더라도 국민의힘이 모두 나가 도와야 하는 이 당 전체가 나서서 서로가 그래야 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래 전부터 저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이 지금 보선과 대선, 정권 교체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두 사람이 안철수와 윤석열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꼭 서울시장 후보에 안철수가 나서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안철수와 윤석열로 상징되는 이 정치적 브랜드, 상징성이 야권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철수가 후보가 되든 되지 않든 안철수가 강조해온 중도, 야권 대통합, 이 브랜드, 이 상징성을 누가 되든 그걸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안철수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이 표방하는 공정한 사회,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야권 후보가 되든 되지 않든 그걸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분석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2일, 26일 최근입니다. 전국에 2,500명을 대상으로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이 23.6%로 1위를 여전히 기록을 했고, 그 다음 윤석열과 이낙연이 15%대로 나란히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이 1위로 나서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윤석열이 그 2위권인데, 윤석열은 그동안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검찰과 법무부가 정면으로 또 맞서는 모양이 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아직도 야권의 홍준표나 유승민 등의 지지율은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거취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이번 주에 소위 검찰을 해체하는 그 수사청 신설을 하는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제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윤석열도 내일 모레죠, 3일 대구지검, 대구고검을 방문하는, 순회 방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무부가 요청해서 지금 검찰 전체에 검사들의 의견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아마 3일쯤, 내일 모레쯤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밝히지 않겠는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걸 겨냥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수사청, 검찰 해체에 대해서 반대할 게 뚜렷해지니까 조국이 또 며칠 전에 윤석열이가 과거 인사청문회 할 때 검찰총장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자기도 찬성을 했다, 이렇게 가짜 뉴스죠, 이거 왜곡해서. 당시에 윤석열이 한 말은 수사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 그건 지금 검찰과 경찰의 분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이런 데 대해서는 오히려 더 수사와 기소를 더 한 일체로 더 뭉쳐서 강력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지금 이걸 왜곡시켜서 윤석열이도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4월 선거, 보궐선거 전에 사퇴를 한다면 야권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4월 선거에. 또 4월 선거 이후에 사퇴하느냐, 아니면 윤석열이 그동안 지켜온 것처럼 7월까지 임기를 다 지키느냐, 이건데, 윤석열 총장이 주변의 얘기로 나오는 얘기로 자신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의지도 강력하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윤석열 총장 앞에 놓인 과제가 두 가지죠. 이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하는 이 여권의 움직임,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어떤 결실을 보여주고 또 어떤 형태로 자기의 직을 걸고 사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김학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수원지검 딱 두 곳이 현재 2,000명의 검사들의 그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
이제 믿을 곳은 그 두 곳이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 해체도 막아야 하고 그 다음 권력형 비리 수사도 결실을 내놓아야 할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근데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세금 풀기 선거를 앞두고 막 엄청난 세금 풀고 가덕 신공항을 만든다. 이 모택동이 한 말이죠. 대치를 위해서 대란을 이끌어서 대치를 한다. 나라 전체를 들어놓겠다 이런 정도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제 야권이 보궐선거에 이어서 정권 교체를 하는 방법을 놓고 윤석열 총장도 주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총장 쪽은 일단은 아직도 임기 마지막까지는 임기는 지킨다 이런 입장인데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 지금 검찰을 해체한다는 이 마당에 임기를 끝까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도 굉장히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해체하는 저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다는 건 이번 주에 이제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뭐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총장의 이름으로 거론을 해야 되겠고 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 뭐 이걸 공수처로 이첩한다 뭐 갖가지 이걸 막기 위한 방안들이 나옵니다. 검찰 해체도 사실은 지금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죠. 본질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여권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놓고 국민 앞에 또 거기에 명분을 찾아서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보궐선거 전이냐 후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야권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주인공이 되든 뭐 되지 않든 후보가 되든 되지 않든 가장 중요한 어떤 인물,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안철수와 윤석열이다라는 점은 여전히 지금 몇 개월째 변함없이 가고 있다. 그 안철수와 윤석열의 결정에 따라서 상당히 야권이 전략적으로 또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는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